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 밑에 있는 딥퓨어 캐터리의 강은구 브리더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저희가 한 3시간 반 정도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실은 학교에서 가끔 뵙기 때문에 오랜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뵙는 건 진짜 오랜만에. 지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1년 만에 제가 찾아뵌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열심히 고양이 돌보면서 네. 학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강은구 선생님은 이력이 좀 독특하신데요. 공군 대위 네, 맞습니다. 몇 년 복무하셨죠? 저는 4년 정도 공부를 네. 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공군 중이고요. 네. 네. 저 육군 중이었죠. 정신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좀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 우리 이사님은 해병대 중위. 네, 해병대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치면은 뭐 한 중령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공군 대위로 복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역하시고 나오셔서 저하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연이되어서 브리더 관련하여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학교에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의과대학원에서 브리딩을 혼자서 하다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진학을 해서 이제 코스웍은 끝났고 벌써. 이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디십니까? 학교는 지금 서울대학교. 저희랑 같은 학교군요. 네, 제가 잘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문입니다. 네, 석박사 과정생 중에 브리더 출신은 저희 둘밖에. 제가 넘버 1, 넘버 2. 네, 졸업 먼저 하실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졸업해야 되는데. 먼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님이랑 곧 시간은 날이 올 것 같고요. 브리더 출신으로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 석박사 과정에 들어간 건 좀 되게 독특한 케이스십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좀 그렇지만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이제 브리더를 하고 싶어서 브리더의 길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브리더분들이 많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따로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동물 쪽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신 수의과대학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럼 전공은? 지금은 동물행동의학으로 입학했습니다. 동물행동의학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뭐 개나 고양이 혹은 동물들이 있어서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것에 어떠한 의학적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심리적인 이유인지 혹은 어디가 아파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을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통상 저희가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정신과나 심리학과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해도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정신과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정신과에 좀 더 가깝고 심리학 쪽은 아무래도 동물행동학이라고 자연대 쪽에 또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더 심리학에 가까운 것이고 이게 수의사가 아니신데 수의과 대학에 진학하시는 데에는 그 좀 독특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저 말고는 사실 임상학과에는 거의 없고 사람이 없고 해외의 경우는 보면 브리더 출신으로서 수의사이고 동시에 뭐 행동학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PhD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찾아보면 미국에 계신 분들, 유럽에 계신 분들은 학회를 가더라도 브리딩을 하시면서 수의사시는 분도 있고 행동학을 전공하시는 수의사분들도 많이 있고 행동학을 전공하는 브리더도 많이 계시고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쓴 책을 몇 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많은 브리더분들이 수의학계나 또는 동물행동학계로 진출하시기를 좀 어떤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제가 잘 해야 될 텐데요.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앞쪽에 이런저런 신상 발언을 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강은구 선생님, 강은구 브리더님께서는 다둥이 아빠. 네, 맞습니다. 자제분이? 자제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4명 있습니다. 아들, 아들하고 딸 만나. 아들, 딸. 네, 맞습니다. 진정한 브리더시네요. 진정한 브리더시네요. 정말 많은 생명이 주고 있습니다. 참 저는 브리더라고 하지만 브리딩을 못해서 저는 무자식인데 성공하신 브리더인 걸로. 제자분들 많이 키우고 계시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브리더가 되실 생각을 하셨는지, 왜 브리더를 하시게 되셨는지 조금 계기나 뭐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원래 좋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좀 반대를 하셔서 기르지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을 때 아내와 좀 얘기를 해보고 고양이를 키우기로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동물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인터넷 찾아보다가 동물병원에서 운영하는 펫샵에 가서 구매를 해온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개월수와 이 아이의 크기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른바 사기를 당한 거네요. 네, 그분이 알고 그러신 거 모르고 그러신 거 모르는데 그 수의사분하고 언니분이 아마 같이 운영을 하신 것 같았는데 병원은 수의사분이 하시고 펫샵은 언니가 하시고 하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데려오고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또 둘째 고양이를 데려오게 됐는데 그 경우는 이제 샵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찾아보니 가정 분양이 좋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가정 분양을 받으러 갔었는데 거기도 처음엔 이제 혈통사 등록됐다 티카 있는 애들이다 했는데 분양을 받고 서류를 요청하니 사실 분실돼서 발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기네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할 때는 앞으로 매달 사진 꼭 보내주세요 했는데 한 두어 달 보내니까 이제 그만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신 걸 보고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건가라는 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군대 후배가 동물 좋아하는 친구가 또 들어왔어요. 새로 소위로 인가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브리더라는 직업이 해외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서 이제 시골 출신이고 그때부터 뭐 개구리도 기르고 뭐 다람쥐도 기르고 그러면서 이제 쭉 브리더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강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같이 동학으로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구 브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좋아했지만 기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성년이 된 이후에 기르시게 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동물을 좋아했지만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여러 번 이른바 사기를 당했고 그것이 브리더라고 하는 직업의 가치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서 내가 제대로 된 브리더가 되어보겠다라고 선택하신 케이스이고 지금 그럼 이제 고양이를 기본적으로 브리딩하고 계신 물론 이제 강구 브리더님께서는 고양이도 브리딩하시지만 앵무새도 브리딩을 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은 고양이 브리딩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할 것이고 고양이 중에 어떤 품종을 주로 브리딩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주 품종은 봄베이라는 까만색 고양이를 브리딩하고 있습니다. 봄베이 말고 또 다른 품종을 브리딩하시기도 하시나요? 네, 벵갈 고양이를 하고 있고 벵갈도 하시고요. 봄베이는 아무래도 이제 혈통적으로 좁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버미즈를 몇 마리 같이 데리고 있긴 합니다. 어차피 이제 비오 다 같이 움직이는 같은 혈통 계열이니까. 현재 그럼 봄베이 같은 경우에 주력 품종인데 봄베이는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봄베이는 이제 5년에서 6년 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중견 브리더. 네. 급으로 올라가신 거고 봄베이를 특별히 브리딩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품종 중에서. 저도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브리더를 찾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제가 멘토로 삼고 분양을 받고 싶은데 그런 브리더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찾다가 몇 가지 품종을 해서 그 중에 뭐 렉돌도 있었고 벵갈 고양이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이 렉돌이 예쁘니까 얘를 하고 싶어서 좀 알아보다가 제가 그 당시 초보를 시작할 때 핸들링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형 품종이기도 하고 털도 길고 관리 소요가 많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소형종을 찾아봤는데 봄베이라는 고양이 그때 이제 직접 처음 보고 났을 때 정말 잘 따라주더라고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보긴 했지만 정말 예쁘게 행동하기도 하고 그 사진으로는 좀 알 수 없었던 그런 매력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 친구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품종을 결정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봄베이가 상당히 소형종인데다가 버미즈와 같이 단두종, 그러니까 코가 좀 눌린 형태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같은 거 쉽게 오기도 하고 또 태어났을 때 체중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사산이나 유산 같은 경우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초기에 좀 많이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리터 사이즈가 좀 작고 전체적으로 어떤 개체군이 그 진풀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바이어빌리티의 문제가 브리더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벽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브리더로서 벌써 5년, 6년 차가 돼서 안정적인 네.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리더로서 이 정도 위치에 오르기까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나만의 성공 비결 또는 뭐 요인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동물에 대한 관심과 공부하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물을 좋아해서 브리딩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멈추면 이제 결국 5년 길면 뭐 5년 정도 있으시다가 폐업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좀 그렇기도 네, 하지만 다른 것도 그렇지만 네.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네. 사실 마음이 다치는 일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고 네, 이게 자기가 태어나게 했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네. 거기서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좀 사실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르쳐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잘못된 정보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선배 브리더들이 이렇게 끌어주는 분도 사실 없죠. 네. 국내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브리더 소사이어티라는 개념 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브리더들이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네.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의 깊이는 뎁스는 네. 아주 얄팍한데 그냥 그조차도 경험만 끌어안고선 안 내놓으려고 네. 하죠. 그렇죠. 신규 브리더는 다 너는 장사꾼, 나는 대단한 브리더. 네. 이에 그 어떤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두 가지가 제일 장벽이기도 하고 네. 컸던 것 같습니다. 선배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랑 네.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운이 좋게도 잘 갖춰져가지고 네. 지금까지 좀 버티면서 계속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초기에 브리더 고양이 브리딩을 목표하셨던 시점하고 지금 한 5, 6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때 목표와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위치나 성취를 놓고 봤을 때 뭐 차이라든지 또는 뭐 더 크게 달성했다든지 이건 좀 부족했다든지 그런 평가, 자평이 혹시 가능하실까요? 저도 이제 전 사업 자체도 이제 그 당시 좀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배경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길러서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신경 쓸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비용적인 그쵸. 측면도 그렇고 마케팅적인 것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는 것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그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출산이 일어난다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새끼 고양이 돌보다가 그냥 계속 분양은 되지 않고 커버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었을 때 같이 함께하는 브리더들이 있었으면 좀 알려주실 분도 더 많거나 서로 으쌰으쌰 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멘토분은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해주시면서 이끌어주셔서 저는 잘 됐지만 그거를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좀 끊어버리시는 분들은 결국 나중에 사라지죠. 사라지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봄베이를 분양하는 분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폐업할 테니까 데려가 달라고 연락이 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이거를 그만두고 싶지 않고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이거를 좋은 것 자체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